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네. 우리가 촬영한 지가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근간 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네, 금간 소식. 참고로 이사 와서,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오다 보니까 소소하게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아이들도 너무 잘 놀고, 그 집에서, 그 다음에 새로 입학한 아이들은 또 적응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바쁘게 지냈지만, 그래도, 제가 이사 온 거나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주택에 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죠? 많이 다릅니다. 이게, 공간의 어떤 제한성을 느꼈거든요. 저는 늘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주택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네. 더군다나 농사의 일도 모르는데 꽃도 조금 심어보고 네. 네. 또 나무도 조금 키워보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제가 초보 농사꾼 자체도 안 되는데 네. 하나도 모르는구나 생명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오늘 이야기.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 지금 언어의 가운데 경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과 집 밖을 말하는데 실은 아파트는 여러 절차가 걸치죠. 하기도 해야 되고 또 내지는 추위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중문도 설치하고 해서 경계를 짓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 주택은 경계를 약간 오고 가는 거, 벗어나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요즘 최근에 이제 경계 넘기 또 내지는 경계를 허물기 또 내지는 경계를 가로지르기라고 하는 학습 방법 또 교육이 굉장히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도 아주 비슷한 주제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제가 국가의 3권의 내용으로 해당이 됩니다. 아마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따라와야 돼서 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플라톤의 국가를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박 선생이나 저의 언어를 좀 익숙하게 따라와야 돼서 두 가지 과제가 있기는 한데 오늘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권에 나온 이야기 중에 지금도 자녀 교육을 할 때 관심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육을 할 때 좀 혼란스러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박 선생님 이야기를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국가 상권을 읽으면서 이제 재미있었던 부분이고 또 궁금했던 부분을 엮어서 같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권에 보면 이제 수호자들 중에서 치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새로 건설된 국가에서 태어날 후속 세대가 믿어야 되는 신비로운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건국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 여러 계급의 탄생을 금, 은, 동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이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은 형제들이요. 그러나 신께서 여러분들을 만들 때 여러분 가운데 치자로서 적합한 자들에게 황금을 섞었는데 이들이야말로 가장 존경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이요. 근데 보조자들이 될 자들에게는 은은, 농부들과 그 밖의 일꾼들에게는 무쇠와 청동을 섞었어. 여러분들은 대개 여러분들을 닮은 자녀를 낳겠지만 때로는 황금 부모에게서 은자식이 태어나고 은 부모에게서는 황금 자식이 태어나는 등 다른 종류의 부모에게서 다른 종류의 자식이 태어날 수 있을 것이고 신께서 치자들에게 부과한 1차적인 중대 임무는 치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손들의 혼안에서 이러한 급속들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예의주시하며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라오. 만약 그들의 자손 중 한 명이 청동이나 무쇠가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에게 본성에 적합한 사회적 지위를 주어 일꾼이나 농부 계급으로 강등시켜야 하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플라톤은 사람에게 자신에게 알맞은 지위와 계급을 가진다고 말하면서도 자식들은 대부분의 부모를 닮지만 또 부모와 다른 기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늘 우리 아이들의 어떤 기질적인 모습 그리고 주변에서 들었던 어떤 사례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용기 편에서도 한번 저희 아이들의 기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지만 교수님께서 적재적소에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듣고 조금 많이 편안하고 아이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변에 친한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저도 또 고민이 다시 생겼거든요. 이제 그 3월 초에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아들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본 경험이죠. 그러니까 공적으로서는 수업 시간에 1년 동안 봤던 경험이고 또 사적으로는 뭐 그 외의 시간에 이제 아줌마로서의 본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에게 그런 질문이 생겨서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3월 초에 이제 아이가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서 다른 선생님을 이제 시선으로 아이를 봤을 때 그 이제 다른 시선의 선생님이 이제 저에게 친한 선생님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제 종이접기를 하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고 더군다나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첫 번째는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소극적이고 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생각이나 기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본심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아이를 이제 데려고 와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너 수업 시간에 그랬어? 친구와 뭐 종이접기를 했어? 손이 만지작거렸어?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온갖 감정이 이제 섞여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딸에는 제가 바라본 모습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사회적인 기대나 욕구와는 다르게 이렇게 부딪혔을 때 부모가 흔들리거든요. 자신한테도 흔들리고 자녀한테도 흔들리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자녀한테 표현함으로써 죄책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질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플라톤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대부분은 부모에게 받는 유전적인 요소일까 혹은 환경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을까 이런 고민도 들었고 또 이렇게 부모의 어떤 아이의 기질과 또 부모가 바라는 욕구, 사회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부모가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나 아니면 지켜야 되는 중심 원칙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내용에서는 플라톤에는 금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플라톤이 그 수호자를 선택했을 때 금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수호자가 즉 통치자가 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은 사회적 존재, 다른 의미로 하면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호자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 그런 수호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지만 국가가 잘 운영이 된다. 그럼 국가가 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은 좋은 삶, 다른 이야기로 하면 행복한 삶,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자기의 자질 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기 때문에 이런 가설들이 세워졌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현대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집에서 보는 이제 아이의 이제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학교라는 상황에서 이게 잘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내가 부모로서 그런 자질을 잘 파악했는지, 아마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런 거 고민이 좀 되죠?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이 고민이셔가지고 저희 아들은 네.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해야 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숨거나 수그러들거나 또 다른 사례 없는 상황에서는 잘 한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랬고 이게 과연 아빠 닮아서 난 아닌데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네네.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쉬어가는 코너 되겠습니다. 제 아빠 닮았어 라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거든요. 어떤 부모님은 분명히 저 아빠를 닮아야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잘 클 거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 아빠 닮았어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양가적인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질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플라톤의 답변은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렸고요. 인간이 결국은 사회적인 존재,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또 그런 자질을 잘 파악해야 된다. 또 그런 자질에 파악하는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뒤에 가면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음악이나 시각 교육이거든요. 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쯤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과 같이 박 선생님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생각하기에 아이들의 발달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다르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그건 뭐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고민했던 그 선생님의 자녀는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발달 그렇죠.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게 이제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발달의 차이가 있다. 박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집에서 꽃도 키우고 채소를 키우다 보니까 다 성장하는 생장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 마음이 이게 아이들이 자기 발달에 지금 따라 성장하는 건지 아닌지 더군다나 남의 시선이 있을 때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타인의 평가가 있을 때 부모들의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온 뒤에 다져진다. 이런 것처럼 이때 이제 더 다져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은 여기 있는 이제 새싹처럼 씨앗이 잘 그냥 저절로 놔둬도 발달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적 견해인 거죠. 많은 교육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사회적인 환경을 모방하면서 이루어지고 성장한다, 발달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행동주의 관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비고치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대로 나와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교육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환경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박 선생님도 꽃을 피워보면 알지만 좋은 환경을 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줘야 되면 물을 안 주니까 저는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물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가끔씩 어르신들 말도 못되게 자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풀이 아주 퉁퉁하고 보기도 좋게 다음 세대의 씨앗을 낳도록 해야 되는데 뭐 어저께 왜 아주 그냥 못되게 키만 삐죽히 크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고치키는 자연적인 입장, 기질대로 키우는 입장과 그다음에 환경이 상호작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이제 답답하시죠?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 있을 건데 그래서 저희들 조금 쉬었다가 과연 어떻게?라고 하는 비고치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차 동영상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